네, 정세훈 전문위원의 PSI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섹터 하나 붙잡아서 2배, 3배의 수익 만드는 걸 많이 해오셨던 분이기도 하죠. 이미 예전부터 뭐 네페스,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로 크게 수익을 내신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전부터 강조하시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형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13조 원 투자 소식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낙폭이 좀 컸었죠.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있었다라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이 섹터 오늘 이 시점에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주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업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예, 일단 뭐 디스플레이 쪽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그 아산 공장에서 투자 발표를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13조 1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를 발췌한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프리미엄 TV 시장 쪽에 세계 최초로 투자에 나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부분들은 2025년까지 13조 1천억의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이상하게 변화버리게 되죠. 뭐냐면 2021년도에 설비 투자, 그러니까 생산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25년까지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뜯어보게 되면 3조 1천억 원은 R&D 투자입니다. 10조는 QD 쪽에 투자예요. 근데 이 QD 쪽에 10조인데 25년까지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10조면 약 한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을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근데 4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서 비전 2030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까지도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맙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 갖다가 했을까? 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신문 기사 좀 더 보자고요. LCD에서 QD로 디스플레이 전환을 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삼성 디스플레이 2025년까지 13조를 투자해 아산 1캠퍼스에 세계 최초의 QD 디스플레이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QD OLED라고 얘기를 안 하고 QD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들은 아마 LG 쪽을 좀 의식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유기물이지만 QD는 무기물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 용어 자체를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신규랄 우선 3만 장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8.5세대 규모고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LCD 라인을 순차적으로 걷어내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QD 라인을 깔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가 나왔어요. 즉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 얘기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얘기가 나왔던 21년도에 가동을 시작한데 생산을 시작하게 됐는데 왜 25년까지 하지? 이 부분들이에요. 결국 이 3조 1천억에 대한 부분들이 25년까지 R&D에 대한 부분들이고, 10조에 대한 부분들은 LCD 공장 쪽에 있어서의 투자, 전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구점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끝이 났을까?
제가 좀 전에 기사거리에 놓고 봤을 때 A5 라인에 있어서의 투자 계획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패널 쪽에 투자 계획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인도나 베트남 같은 해외 공장에 있어서의 투자 계획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결국 빅사이클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A5 라인 때의 투자 계획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중소형, 이제 플렉시블, 즉 폴더블에 있어서의 증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여전히 폴더블 같은 경우는 삼성이 그래도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삼성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인도나 베트남 공장 왜 해야 될까요? 와이옥타 공정 진행해야 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의 전환 투자라든가 공정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없었어요.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빅사이클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거예요.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겠죠. 자, 그림 하나를 봅시다. 영어로만 쫙 써 있어요. 영어로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 화살표를 다 했는데 화살표를 안 해줬어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요 부분들 지금 이 마우스로 보이는 부분들 모르겠는데 이 라인대가 A4 라인이에요. A4 라인. 요 옆에 있는 게 L7-2 라인입니다. 요거 지금 바꾼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리고 이 옆에가 L8-1, L8-2 라인이에요. 이 라인대를 아마 고칠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요 부분들이 A3 라인이고요. 이 옆에는 5.5세대 A2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A4 라인과 A3 라인을 합친 A5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된 이 A5 라인. 그러면 A4 라인과 A3 라인, 즉 16년도에 중소형 패널 투자했을 때 이 A4 라인 들어갔을 때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요 두 개 합친 금액보다 부지보다 큰 A5 라인을 채워 넣는다라면 금액이 과연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차세대에 대한 얘기들만 했고 A3 라인, A2 라인에 있어서의 공정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 전혀 없었고 해외 쪽에 얘기 전혀 없었어요. A5 라인 전혀 없었고 얘네들은 차세대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이미 출시가 돼 있으니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상 뭐냐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는 다른 계획이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차익 매물과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손절성 물량이 나왔고 전일 외국인 쪽 코스닥 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ICD 신고가예요. 신고가에서 일단 밀렸어요. 그죠? 신고가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세요라고 했다라면 문제가 됐겠죠. 여기서 사시라고 했죠. 수익 왕창 나다가 빠졌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죠. 물론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좀 터졌으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여전히 견조합니다. 여전히 걱정할 필요 없고 AP 시스템 여전히 괜찮아요. HB 테크놀로지 괜찮고요. J스택 오늘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제일 많이 빠졌는데 올랐다가 급락 나왔다가 21선 지지해줬는데 대량 거래 터졌어요. 조금 매물 소화는 좀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전고점 자리대에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즉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매수 포인트 다시 잡아야 되죠. 중장기적으로는 훼손된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타 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코락코락하게 수익 안 줄 겁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투자 마인드로 하실 분들만 보시면 좋다라는 거. 제가 투자 마인드로 보라고 하면 안 간 종목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